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2023년도 새해 첫 번째 방송입니다. 첫 방송으로 2023년은 신흥국 투자가 유망하다는 주제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새해부터는 좀 더 직설적이고 형식, 포맷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맨 뒤에 있는 말씀도 따로 하지 않고 내용 중에 섞어서 하겠습니다. 23년은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은 토끼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 이야기입니다. 중국에서 지금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실시했는데 변이종이 크게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중국 관광객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도 입국하는 중국인에 대해서 PCR 검사를 올해 초부터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광객 비자 발급 제한이라는 조치는 주변국이나 큰 나라에서는 하지 않고 있는데 조심하는 건 좋지만 너무 과한 대응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서방이 12월 5일부터 러시아산 유가에 대해서 유가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배럴당 $60 이상으로는 러시아산 원유를 사지 않겠다고 서로 협약을 맺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푸틴은 이러한 상한제 도입국에 대해서는 석유 수출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떨어지던 유가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계속 떨어지고 있죠. 전세값도 같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갭 투자한 집주인들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40%로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었던 사람들이 지금 60%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연소득 60%를 주택담보대출 갚는 데 쓴다는 뜻입니다. 빚을 빌린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죠. 23년 미국 증시 전망 비관론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월가의 투자은행들이나 관계기관들은 예를 들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S&P 지수 기준으로 3240에서 3500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웰스파고는 완만한 침체로 3410까지 밀렸다가 연말에 4200을 회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3750까지 밀렸다가 연말에 4000선으로 반등하고 도이치뱅크는 가장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는데요. 하반기에 4500까지 오른다고 봤습니다. 작년 12월 말 S&P 지수는 3839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차트입니다. 작년에 19.95%, 약 20% 하락했습니다. 이 하락은 엄청난 것입니다. 1945년 내 20% 이상 하락한 예가 딱 3회밖에 없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38%, 74년 1차, 2차 석유 파동 때 거의 30%, 그리고 2002년에 닷컴 버블 붕괴 때 23%를 제외하고는 작년이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S&P 500 차트 지난주에 특히 28일 날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29일 날 또 많이 올랐죠. 여기 S&P 500 지도를 보면 28일 날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다 빨갛죠. 그 다음 날은 파란 색깔들이 많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다 2%대 이상 상승했고요. 테슬라는 그날 8% 이상 올랐습니다. 나스닥 차트 작년에 34%가량 하락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특별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빅테크 시총이 3조 달러 증발했습니다. 팬데믹발 부양책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그 부메랑으로 세계 경기가 10년 저성장에 진입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IMF는 계속 경제성장 전망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올해 8.8%를 전망하고 내년에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6.7%로 보고 있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너무 과한 부양책을 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나친 것이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도 요한이서 1장 9절에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울도 자기 동족 중에 동년배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던 과거 전력이 있습니다. 항상 지나친 것은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이 부양책이 너무 지나쳐서 돈을 과하게 풀었기 때문에 그 후유증으로 작년에 그렇게 여러 자산 가격들이 하락했고 또 앞으로 10년 저성장기에 진입하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투자은행들이 이딴 낙관론을 펼치고 있는데요. 올해는 신흥국 투자 비중을 늘리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했다가 반등할 때 신흥국 시장이 제일 먼저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브라질, 인도, 베트남 등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한국도 들어가죠. 오늘과 내일까지 살펴봐야겠지만 작년 마지막 거래일 5일 동안은 산타 랠리가 없었습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서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 관계자들이 내년 증시 전망을 내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코스피, 코스닥 26일 기준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진 최악의 해였습니다. 보통 많이 떨어지면 그 이듬해에 상당히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증권가에서는 한국 증시는 세계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에서 가장 빠르게 지수 상승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고 하면서 중국이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본격적으로 리오프닝을 하면 중국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에서 한국 주식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코스피 지수는 2236으로 장을 마감했죠. 코스피 지난해 1년 차트입니다. 25%가량 하락했습니다. 작년에 시가총액 430조가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외국의 투자은행들이 코스피 올해 2800 간다는 의견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월가의 3대 투자은행들 모건 스탠리 2750, JP 모건 2800, 골드만삭스도 2750 등 2750에서 2800까지 올라간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2236포인트에서 코스피 지수 끝났는데요. 2800으로 가정하면 25% 상승하는 것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올해 25% 상승하면 굉장한 성적이 될 것입니다. 미국 달러 인덱스 1년 차트입니다. 7월 27일 날 114로 정점을 찍고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2년물 국채금리 1년 차트입니다. 11월 4일 날 4.75%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월 FOMC 회의에서 미 연준 의장 파월이 금리를 계속 올릴 거라고 발언해서 2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다시 조금씩 오르고 있죠. 현재 4.4% 수준까지 반등하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1년 차트입니다. 10월 21일 날 4.28%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더니 마찬가지로 12월 FOMC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금리를 앞으로 계속 더 올릴 거라는 발언에 10년물 국채금리도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2년물보다는 좀 더 많이 올랐죠. 현재 3.9%대 수준으로 반등하고 있습니다. 유로스톡스 50 연간 차트입니다. 작년에 12% 정도 떨어졌습니다. S&P 500이나 나스닥, 코스피보다는 훨씬 더 덜 떨어졌죠. 하지만 유로스톡스 50은 2000년 3월 고점이 5450이었습니다. 그까지 올라가려면 아직도 이 지수는 한참 남았죠. 상해 종합주가 지수 1년 차트입니다. 작년에 약 15% 떨어졌습니다. 여러 나라의 지수 중에서 그나마 제일 선방했다고 볼 수 있죠. 비트코인 작년 1년간 차트입니다. 무려 65%나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암호화폐 시장에 여러 사건들이 많았죠. 비트코인은 21년 11월 12일이 고점이었습니다. 이때부터 해서 현재 74%가량 하락한 상태입니다. 암호화폐계가 지금 네 번째 크립토 윈터 겨울을 겪고 있습니다. 텍사스 원유 가격 작년 1년 차트입니다. 1월 2일 날 배럴당 73불에서 시작해서 5월 29일 날 121불까지 올라갔습니다. 약 66% 상승했습니다. 그 후 거의 70불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서방이 유가 상한제를 하니까 푸틴이 그 나라에게는 기름을 팔지 않겠다고 해서 지금 다시 유가가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금 가격 작년 1년 차트입니다. 온스당 1800불에서 시작했던 금 가격이 3월에 2000불까지 올라갔다가 1600불까지 떨어지더니 11월부터 다시 올라서 작년 말에 1824불로 장을 마쳤습니다. 금 가격은 작년 초보다 작년 말이 좀 더 올랐죠.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2023년은 신흥국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국은 1월 8일부터 해외 입국자 의무 격리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 PCR 검사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자국민 여권 발급을 정상화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외국으로 많이 여행 나올 것에 대비해서 미국 등 여러 나라들은 내년이 아니죠. 올해 1월 15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게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관광 비자 발급을 제한하려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27일 날 뱅크 오브 저펜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4월에 교체되는데 그 교체 후에 새 총재에 의해서 일본이 긴축 정책을 실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잠시 시장에 나돌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국채금리가 올랐고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지난주에 10월 케이스 실러 미국 주택 지수가 발표되었는데 마이너스 5.2% 하락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지수가 지금 4개월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 경기가 지금 안 좋다는 뜻이죠. 28일 날 아까 S&P 500 지도에서 봤듯이 기술주의 패닉 셀링이 있었습니다. 28일 기준으로 테슬라는 12월 달에만 38%나 하락했습니다. 28일에 애플은 52주 최저가를 찍었습니다. 다음 날은 너무 하락했다고 여겼던지 큰 반등이 일어났고요. 테슬라 그날 8%대 상승했습니다. 29일 날 미국의 12월 셋째 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었습니다. 예상은 22만 3천 건이었는데 22만 5천 건으로 나왔습니다. 실업수당을 많이 청구했다는 거고 이것은 실업률이 높아졌다는 거죠. 지금 너무 고용이 잘 돼서 문제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고 있죠. 그런데 실업률이 좀 늘었다는 것은 연준이 기다렸던 우호적인 신호입니다. 패드는 올해도 계속 긴축을 유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율은 점차 꺾이고 있습니다. 월가의 관계자들은 미국 증시가 상반기에 가벼운 침체를 딛고 하반기에 반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신흥국 투자가 유망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신흥국이 반등할 때 제일 선두에 선 나라가 한국입니다. 예상대로 신흥국이 유망하고 한국이 앞장서서 반등을 주도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